50대 이상 자격증 취득자가 5년 만에 88% 급증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자격증 따는 사람은 이렇게 늘었는데 퇴직자 중에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재취업에 성공해도 대부분은 예전보다 급여가 낮고 계약직이나 단기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다들 왜? 자격증은 왜 따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격증 하나가 정말 노후를 바꿔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친구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회사 나오면 뭐하지?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인터넷에서도 똑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정기기능사, 공인중개사 전부 추천을 하죠. 저도 공인중개사예요. 회사 다니면서 자격증을 땄는데 힘들게 땄거든요. 그때 둘째가 막 태어난 때였는데 새벽에 2시간마다 아이들은 깨잖아요. 애기 재우려고 한 손에 안고 한 손에 책을 들고 그렇게 밤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자격증 그거 따봐야 돈 안 되더라고. 아무 변화도 안 생겼어요. 그 괴리감. 이거 따면 이제 돈 버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자격증이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늘은 여러분이 자격증 열풍에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자격증 준비하시면 1, 2년은 금방 시간과 에너지를 버리게 됩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취업률이 가장 높았던 자격증을 보면 공조 냉동기계 기능사, 에너지관리 기능사, 산업기능사, 승강기 기능사, 전기기능사 이런 자격증들의 취업률이 높았어요. 근데 이런 일자리는 많지가 않아요. 개인사업자라기보다는 회사에 재취업하는 형태거든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자격증을 따더라도 경쟁이 엄청 높은 거예요. 자격증은 지원 자격일 뿐이지 취업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반면에 요양보호사는 어떨까요? 이미 300만 명이 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돌봄 노동자 구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넘쳐나는데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그에 비해 돈은 적으니까. 그리고 50대 후반, 60대가 요양보호사를 한다고 하면 나도 돌봄을 받아야 될 판인데 어떻게 남을 돌보겠어요? 몸이 너무 힘들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한참 전에 저희 어머니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셨거든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한참 유행처럼 어머니 지인분들이 다들 그걸 따시더라고. 그런데 먼저 현장에 일을 하러 가셨던 친구분이 있는데 돌봐야 되는 대상이 치매 할아버지셨대요. 일하신 지 이틀째 되던 날 이유도 없이 할아버지가 자기를 돌보러 온 사람을 마구잡이로 구타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 심하게 얼굴이 망가질 정도로. 근데 그 치매 할아버지 자식의 태도가 더 정말 가관인 거죠. 치매 노인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기에는 이분이 너무 심하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따로 보상받은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우리 엄마 겁나서 그 일 못하겠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한참 후에 들었어요. 이 자격증을 따셨다는 것도. 아이고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그거 하지 마시라 그랬죠. 저도 뭐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 고객 중에 요양보호사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되면 공부하고 실습하는 데 드는 시간, 그 노력, 수십만 원의 학원비 실제로 돈벌이에 사용되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돈이 됩니다. 우리는 자격증은 쉽게 추천하지만 그 일로 진짜 돈을 벌고 퇴직 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잘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공인중개사 공부량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어렵게 땄으니까 그냥 이 자격증 가지고 일하면 돈이 벌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부업으로 부동산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걸 봤어요. 나는 이제 초짜니까 집을 엄청 보여줘요. 마음에 들어 할 때까지. 그런데 계약으로 안 이어지는 거야. 영업을 할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도 중개보조원으로 자격증이 있는 저랑 똑같이 일할 수 있어요. 그 보조원은 몇 년 동안 일하면서 노하우가 생긴 거죠. 잘 팔아. 보수도 완전히 똑같아요. 계약이 되면 수수료 5대5로 사장하고 나누는 거. 그럼 나는 뭐야? 자격증이 여기서 뭐가 의미가 있어요? 사장 빼고는 자격증이 있든지 말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없이도 잘 파는 사람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자격증은 나중에 내가 차릴 때나 필요한 허가증일 뿐입니다. 근데 허가증이 있다고 누가 나한테 와서 계약해달라고 해요?
당연하게 돈이 벌릴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돈으로 연결되는가? 둘째로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인가? 요양보호사 사례를 다시 볼까요? 일자리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다들 하기 싫은 거예요. 돌봄 노동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격증마다 난이도가 있지만 취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일을 내 본업으로 삼는 겁니다. 아무리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이면 뭐예요? 일자리 수가 많지 않아요. 우리 가족 중에 감정평가사가 있거든요. 그거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영업이래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일감을 못 따오면 재계약이 안 된대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안 그럴까요? 의사는 안 그럴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다 영업이에요.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성과도 더 좋게 나오고 지속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이 나한테 맞아야 힘들어도 버티게 되고 결국 돈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야, 해보기 전에 어떻게 아냐? 맞습니다. 완전히 알 수는 없죠. 근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제가 사업 망하고 한참 생각이 많을 때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옆에 건물이 12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누가 밧줄을 타고 내려오시더라고. 건물에 창문 청소를 하시는 분. 40대로 보이던데 이 일 어떠냐고 이것저것 물어봤죠. 갑자기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도 일반 직장 다니다가 5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대요. 아버지가 이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 일하실 때는 아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위험하니까. 근데 돈이 되는 걸 아니까 아버지가 은퇴하신 다음에 몰래 본인이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권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아무나 못한다고. 일단 고소공포증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겠구나.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따기 전에 공부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사람부터 만나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바닥에서 진짜 돈을 버는 사람, 그 사람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그리고 꼭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세요. 이 일을 10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으세요? 그 대답이 공부 방법, 자격증 따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자격증 자체는 노후를 보장하지 않는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자격증을 고르기 전에 진짜 이 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내가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오래 못 가요. 일자리는 있는데 계속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은 하고는 싶은데 돈이 안 되고, 물론 자격증을 취미로 수집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던 대로 취미로 수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 생계를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격증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 정하기 전에 목적지부터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줄 겁니다. 우리 인생 이제 너무 짧은데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계속해서 이어질 퇴직과 은퇴 이후에도 당당하게 살기 위한 준비, 그 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